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맥결 가스 검사 ABGA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GA는 환자의 산소화 상태와 산염기 균형을 확인하는 중요한 진단 도구죠. 이 검사는 호흡기계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심장 질환 또는 신경계 이상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GA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ABGA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결 가스 검사는 ABGA라고 합니다. 동맥결 가스 검사 또는 동맥결 가스 분석 이렇게 이야기하죠. Arterial Blood Gases Analysis의 약자죠. 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내에 있는 산도, pH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과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와 심장의 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폐에서는 산소화 상태와 벤틸레이션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는 대사, 메타볼리즘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선 동맥결 가스 검사의 적용증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폐와 중추신경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기계 질환이 있어서 폐렴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상태에서 호흡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ABGA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신경계 질환에 의해서 호흡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폐의 환기 능력 같은 것을 평가해 보는데 ABG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나 고농도 산소요법 이런 거를 하게 되고 산소 농도를 변화를 주거나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산소 치료를 하게 될 때 산소 장치나 산소 농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것이 치료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효과를 평가할 때도 ABG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염기 불균형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동맥결 가스 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BGA 검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순서대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산소와 옥시제네이션이라고 해서 동맥결의 산소 포화도가 얼마큼 잘 녹아져 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검사를 해야 되고요. 산소화 상태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산염기, 엑시드 베이스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선 산소화 상태를 확인할 때는 산소 포화도인 SaO2와 동맥결 산소 분해액인 PaO2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간단하게 의학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까요? 산소 포화도를 우리는 SaO2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대문자 S는 saturation, 즉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소문자 A는 artery, 동맥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맥에 있는 산소의 포화 상태다 라고 해서 SaO2라고 하게 되고요. PaO2를 보게 되면 P, 대문자 P는 말초를 뜻하는 페리페라를 뜻하게 되죠. 우리가 동맥결을 채취할 때 요걸 동맥이나 뭐 상한 동맥 이런 곳에서 채취를 하잖아요. 말초 동맥 혈관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P 대문자를 쓰는 거고요. A 소문자는 아터리를 뜻하겠죠. 동맥이에요. 그러니까 동맥혈 산소 분압인데 실제로 보면 말초 동맥 혈액의 산소 분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호 대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어 용어도 다 알아야 되겠고 약어도 다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약어의 전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옥시제네이션은 SaO2인 산소 포화도와 동맥결 산소 분압인 PaO2를 확인해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산소화 상태를 확인했다면 산염기, 엑시드 베이스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엑시드 베이스 상태를 확인하는 ABGA 구성 요소는 산도, pH하고 ACO2겠죠. 아토리니까. 그리고 중탄산염, 염기 과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산염기 상태를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ABG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스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가스 교환은 폐포, 알베올라이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 폐포에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과 폐 모세혈관에 있는 산소 이산화탄소의 분압에 의해서 분압차가 있기 때문에 확산이 이루어지겠죠. 압력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루어져서 동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산 작용에 의해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지식으로 폐포 내 그리고 동맥혈, 정맥혈의 가스 분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되고요. 조직에서의 가스나 이산화탄소 분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기 중 에어죠. 우리가 룸에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공기의 대기압은 760mmHg죠. 그 중에서 산소가 21%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분압을 계산해 보면 160mmHg가 돼요. 그리고 PCO2는 공기 중에서 0.04% 정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해 보면 0.3mmHg가 됩니다. 우리가 환기, 호흡을 통해서 벤틸레이션이 될 때 흡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면 폐포 내에서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이 변화가 되는데요. 폐포 내에서는 105mmHg 산소 분압을 갖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분압은 40mmHg가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신에서 사용하고 돌아온 정맥혈은 우심실을 통해서 폐 동맥으로 들어오고 폐 모세혈관에 들어올 텐데요. 이때 폐 모세혈관에서 PO2 농도는 40mmHg 그리고 PCO2는 46mmHg가 됩니다. 여기에서 확산에 의해서 이제는 가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산소 같은 경우 105구 폐포에서는 폐 모세혈관 정맥계에서는 40이기 때문에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산화탄소는 폐포에서는 40이고 폐 모세혈관에서는 46이기 때문에 폐 모세혈관이 더 높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폐포 내로 이동을 해서 밖으로 이산화탄소는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 모세혈관 정맥계에서 가스 교환이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서 진행이 될 테고요. 동맥계로 들어오게 되면 동맥혈에서는 산소 농도가 100mmHg가 될 테고요. CO2는 40mmHg로 감소될 거예요. 좌심실이 수축해서 동맥혈이 전신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조직에서는 내호흡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폐포와 폐모세혈관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외호흡이라고 하고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을 내호흡이라고 하는데요. 내호흡을 할 때 보게 되면 조직에서는 산소를 이미 대사에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40mmHg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CO2 농도는 올라가 있겠죠. 46mmHg 이상이 돼요. 그런데 동맥의 산소 농도는 100이고 CO2 농도는 42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가스 분압차가 있어서 확산에 의해서 모세혈관에서 천천히 피가 흐를 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폐포 내에서 산소 이산화탄소의 분압, 동맥에서의 산소 이산화탄소의 분압, 조직에서의 산소 이산화탄소의 분압, 그리고 정맥혈에서의 산소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ABJ 판독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동맥혈 가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맥혈 가스 검사인 ABJ를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뽑았을 때 클로팅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파린 코팅된 주사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미 헤파린이 코팅되어져서 주사기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코팅된 주사기가 없다고 하면 헤파린을 주사기 내로 약간 들어오게 한 다음에 코팅을 하는 후에 헤파린 약품은 쏟아서 버리고요. 그 주사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천자 부위는 잘 아시다시피 요골동맥인 레디얼 아터리를 흔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응급상황이거나 요골동맥에서 잘 채취가 안 되면 피모럴 아터리인 대퇴동맥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브라키얼 아터리인 상완동맥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등에 있는 도잘리스 페디스 아터리, 족배동맥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곳에서 환자가 A라인 카테터를 삽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A라인 카테터에서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A라인 카테터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이죠.
무균적으로 검체를 채취해야 되겠고요. 검사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에게 ABG를 하는 목적과 방법을 설명해야 됩니다. 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ABG 검사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체열을 시행해야 되겠고요. 천잘 부위를 선택한 다음에 앞서 얘기한 이러한 동맥들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유골동맥에서 ABG를 채취한다라고 하면 알렌 테스트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알렌 테스트는 이 손바닥에 혈액이 잘 올 수 있는지, 혈관 하나가 손상이 돼도 혈액이 잘 통과해서 손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을 동시에 누르고요. 환자 보고 손을 들려고 한 다음에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한 10번 정도 시킵니다. 그러면 손바닥에 있는 혈액이 다 빠져나가서 손바닥이 하얗게 변할 거예요. 그때 척골을 쪽에 손을 떼고 혈액이 흐르도록 하는 거죠. 만약 척골이 막히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금방 5초 이내에 혈액이 손바닥으로 빨갛게 핑크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척골이 폐색이 되어져 있으면 손바닥에 피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늦어지겠죠. 이런 경우에 레디얼 아터리인 요골에서 천자를 하고 손상을 시켜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 손바닥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렌 테스트는 손바닥의 축부순환을 확인하는 거여서 척골의 개방성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ABG를 무균적으로 소독을 한 다음에 채취를 할 건데요. 이때 바늘 각도는 45도에서 90도 각도로 해서 동맥을 천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자 후에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충분히 압박해서 지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취한 혈액은 공기를 제거한 후에 뚜껑을 덮어서 입구를 막고 검사실로 보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공기가 있으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바로 또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검사를 금방 시행하지 않고 20분, 30분 지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이 채취한 혈액 속에 있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혈구 세포들이 대사를 하기 때문에 폐하나 PaO2, PCO2 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처럼 이렇게 ABGA 검사를 수시로 해야 되는 곳에서는 ABGA 검사기가 있고요. 간호사가 직접 돌리죠. 그리고 이때 돌릴 때 지금 헤파린을 코팅을 해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했는데, 이 ABGA 장비 속에 혈전이 들어가게 되면 검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장비가 막혀서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샘플을 한 다음에 검사하기 전에 몇 초간은 손바닥에서 굴려서 마이크로 클럿, 미세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BGA 기계가 우리 병동에 없다 라고 하면, 병동은 당연히 없어요. 중환자실 같은 곳이 아니라 그러면 없으면 검사실로 보내야 될 텐데, 이때 검사실로 보내는 시간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검체를 뽑아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종이컵에다 얼음을 담아놓고 거기에 감체를 담가놨다가 검사실로 보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실에서도 ABGA 검사가 오면 임산병리사들도 즉시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혈구세포에 의한 대사에 의해서 폐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낮아져요. 왜냐면 PaCO2가 혈구세포들이 대사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폐하는 낮아지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질 테고요. PaCO2는 세포들이 산소호흡을 했을 테니까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ABGA 판독에 들어가기 전에 ABGA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산도를 살펴볼 건데요. 산도라고 하는 것은 혈중 내 수소이온 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산증과 알칼리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정상적인 폐하는 7.35에서 7.45가 정상입니다. 산도를 볼 때 우선 수소이온 농도가 혈중에서 증가를 하게 되면 폐하는 감소하게 되고 산증인 엑시도시스가 되게 됩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폐하는 상승을 하게 되죠. 반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혈액은 알칼리증이 돼서 알칼로시스가 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이산화탄소 분압인데요. PaCO2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분함은 폐의 환기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할 테고, 호흡을 너무 적게 해서 혈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잘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PaCO2의 정상치는 35에서 45mmHg입니다. 그래서 CO2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폐하는 감소하게 되고 호흡성 산증이 되죠. 레스피레이토리 엑시도시스라고 하고요. 혈중 내 CO2 농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폐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인 호흡성 알칼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중탄산염이에요. HCO3고요. 바이카보네이트라고 있죠. 신장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이 신장에서 HCO3를 배설을 하거나 아니면 재흡수를 해서 혈중 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것은 산염기 대사 성분을 측정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신장에서 HCO3인 중탄산염을 배설하지 않게 되면 혈중 농도가 높아지겠죠. 이것을 우리는 대사성 알칼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HCO3가 증가되면 폐하는 증가되고요. 대사성 산증 같은 경우는 HCO3가 반대로 감소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폐하는 감소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호흡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신장에서 이것을 보상해서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보상기전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스피레이토리 엑시도시스인 호흡성 산증인 경우에는 CO2 농도가 높은 경우잖아요.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신장에서는 중탄산염을 재흡수해요. 그러니까 염기를 재흡수해서 주괴를 희석해 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산증을 보상하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게 되면 이게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해서 CO2를 많이 씻어낸 거여서 CO2 농도가 낮아지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알칼리증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염기를 배출을 해야지 되겠죠. 신장에서 중탄산염인 HCO3를 배설을 하게 되고 보상해서 중성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전이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도 우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혈액 내 정상적인 HCO3의 농도도 중요하겠죠. 22에서 26mg/L/L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네 번째, 염기 과다를 살펴보게 되면 염기 과다는 베이스 이세스라고 하여 BE라고 대문자로 약어를 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성인의 혈중 중탄산염 농도와 환자에서 한 에비제이 결과에 중탄산염 농도의 차이를 확인하는 건데요. 베이스 이세스의 정상적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mg/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스 이세스가 플러스이면, 그러니까 플러스 2보다 높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하면 혈장 안에 정상보다 염기가 많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베이스 이세스 상태는 대사성 알칼리증이거나 아니면 호흡성 산증을 보상할 때도 염기를 많이 높여간다 했죠. 그런 경우에 베이스 이세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베이스 이세스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혈장 안에 염기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적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은 대사성 산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호흡성 알칼리증을 보상하기 위해서 염기를 빼내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동맥혈 가스 검사 ABG를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레스피레이션 스테이투스에서 산소화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엑시드 베이스 스테이투스를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맥혈 가스 분석에서 산소화 상태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는 동맥혈 산소 분할빈 PaO2와 산소 포화도인 SaO2라고 얘기를 했죠. PaO2의 정상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80에서 100mmHg고요. SaO2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위가 95% 이상이어서 95%에서 100%를 정상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PaO2는 우리가 ABG라고 하는 침습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산소 포화도는 ABG를 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펄스 옥시메트리라고 하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말초의 산소 포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 포화 상태를 확인하면 동맥결 산소 분압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산소 포화도가 97% 정도의 정상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 동맥결 산소 분압은 97mmHg 정도 된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산소 포화도와 동맥결 산소 분압은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 PaO2는 80mmHg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O2 산소 포화도가 90에서 94% 정도 된다라고 하면 동맥결 산소 분압은 60에서 79mmHg가 되는 마일드한 경도 저산소혈증이 되고요. 산소 포화도가 75에서 89% 정도가 되면 동맥결 산소 분압은 40에서 59mmHg가 됩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7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동맥결 산소 분압은 40mmH 정도가 돼서 굉장히 시비어한 저산소혈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화 상태에서 우리가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환자의 PaO2인 동맥결 산소 분압은 60mmH 이하로 급격히 감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직 내에서 산소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기관 내 삭관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화 상태를 먼저 확인해서 레스피레이션 스테이투스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우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ABJ 분석에서 산소화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산염기, 엑시드 베이스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5개의 단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산도, 폐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인지 산증인지 또는 알칼리증인지를 평가를 하게 되죠. 폐화는 정상 범위는 7.35에서 7.45입니다. 그래서 7.35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는 우리 몸에 수소 이온이 증가해 있는 상태고 산증, 엑시도시스라고 한다고 했고요. 7.45 이상이 된 것은 수소이온인 하이드로젠이 감소된 상태고 알칼로시스, 알칼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위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과에서 이것이 노말인지 아니면 엑시도시스나 알칼로시스인지 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가 7.50이에요. 그러면 7.45 이상이네요. 그럼 알칼리증이라고 얘기를 했죠. pH 7.59는 알칼리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pH가 7.31이면 최하위 정상 범위인 7.35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엑시도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H가 7.42라고 하면 7.35와 7.45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멀 레인지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ABGA 산염기 상태 분석에서 첫 번째 단계로 pH를 확인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PaCO2인 이산화탄소 분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CO2인 이산화탄소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혈액에 녹아서 폐를 통해서 배출되고 제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폐의 기능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만일 PaCO2가 정상에서 벗어났다면 폐의 문제인 레스피레이토리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정상 PaCO2 농도를 알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35에서 45mmHg가 정상이고요.
만일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겠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산증인 엑시도시스가 됩니다. CO2의 축적은 산증을 유발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호흡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CO2가 굉장히 많이 체내에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35mmHg보다 떨어질 테고 이 경우에는 알칼로시스가 되겠습니다. 알칼리증이 된다는 것 이렇게 우선 기억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PaCO2를 분석해보면 다음 결과들은 정상인지 엑시도시스인지 알칼로시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2가 32mmHg예요. 32mmHg는 35보다 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알칼로시스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CO2는 폐하고 관련되니까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CO2가 55mmHg예요. 45보다 이상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엑시도시스가 되겠죠. CO2 농도가 40mmHg라고 하면 35에서 4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노멀 레인지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폐하와 PaCO2 농도를 확인했다면 세 번째 단계는 중탄산염인 HCO3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HCO3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혈액 내 대표적인 산염기 완충제입니다. 신장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 신장의 대사성 기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BJ 결과에서 HCO3의 변화는 대사성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메타볼릭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정상 HCO3 농도는 22에서 26mg/dL 라고 볼 수 있겠고요. 22보다 낮아지면 염기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엑시도시스가 되고요. 그리고 26보다 많아지면 염기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칼리증인 알칼로시스가 된다고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CO3가 32mg/dl예요. 26보다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알칼로시스가 있겠죠. HCO3가 24mg/dl예요. 그럼 22와 26 사이에 있으니까 노말일 테고요. HCO3가 18mg/d 이하로 떨어졌으면 22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엑시도시스구나 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ABG에서 산염기 상태를 확인하는 네 번째 단계는 PaCO2 이산화탄소 분압이나 HCO3 중탄산염을 폐하와 연결해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폐하가 정상이 아니면서 PaCO2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호흡성, 레스피레이토리계의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산증과 알칼리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하가 산증이라고 하면 7.35보다 이하이겠죠. 거기에다가 CO2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CO2 레벨이 어떤 경우에 산증이 돼요? 농도가 올라가야지 되겠죠. CO2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45mmHg보다 높아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러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호흡기계 CO2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산증이에요. 레스피레이토리 엑시도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폐하가 7.45 이상이 되면 알칼로시스가 되겠죠. 알칼로시스가 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되는 거죠. 35mmHg보다 감소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알칼로시스잖아요. 그런데 PaCO2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폐와 HCO3의 연결성에 따라서 HCO3는 콩팥에서의 대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메타볼릭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HCO3가 비정상이면서 폐와의 연결성에 따라서 7.35보다 떨어져 있으면 산증으로 4호보다 이상이면 알칼리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폐하가 7.35 이하이다 라고 하면 HCO3는 어떻게 돼야 되죠? 산증이니까 산증이 되려고 그러면 염기가 적어야 되니까 22
mEq 이하인 상태가 되겠구나 라고 하고, PaCO2는 정상인 상태여야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메타볼릭 엑시도시스라고 하죠. 폐하가 7.45 이상이면서 폐하가 7.45 이상일 때 대사성이 문제이려고 하면 HCO3가 26mEq보다 증가돼야 되겠죠. 26 이상. 그리고 PaCO2는 정상이어야지 돼요. 이렇게 연결성을 통해서 알칼로시스이기 때문에 HCO3에 문제가 있는 알칼로시스다라고 해서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염기 불균형을 했을 때 이러한 상태로 PaCO2가 문제가 있으면서 폐하하고 연결되면 레스피레이토리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폐하가 문제가 있으면서 HCO3가 비정상일 때는 메타볼릭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레스피레이토리에서는 HCO3는 정상이어야지 되고요. 메타볼릭에서는 PaCO2는 정상이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아직 보상하지 않은 ABJ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레스피레이토리 엑시도시스인 호흡성 산증은 폐하는 산증이니까 7.35 이하가 될 때고요. 그리고 호흡성이니까 PaCO2가 문제가 될 테고, 산증이려면 이산화탄소가 몸에 축적되어 있을 테니까 45mg/Hg 이상입니다. HCO3는 당연히 정상일 테고요. 호흡성 알칼리증에서는 폐하는 알칼리증이니까 7.45 이상일 테고요. 호흡성인 경우는 PaCO2가 문제가 되는데 알칼리증이니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35mg/Hg 이하가 되고요. 호흡성이기 때문에 HCO3는 상관이 없어요. 정상 레벨입니다. 대사성이라고 보면 HCO3가 문제가 되겠죠. 대사성 산증일 때 HCO3는 22mEq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일 테고요. 산증이기 때문에 폐하는 7.35 이하이겠죠. 대사성이기 때문에 PaCO2는 노말입니다. 대사성 알칼리증이라고 하면 알칼리증이니까 대사성이니까 HCO3는 26mEq 이상이 될 테고요. 알칼리증이니까 폐하는 7.45 이상이 될 테고, 그리고 호흡은 문제가 없으니 PaCO2는 정상이 된다라고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초적인 ABJ 분석 방법이고요. 여기까지 분석하는 것은 아직 보상하지 않은 초기에 산증이나 알칼리증일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체는 이런 상태가 되면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에 의해서 보상하고 노멀 레인지인 중성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산소화 상태를 살펴보고 산염기 상태를 기초적으로 살펴보았다면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지 되는데요. 이러한 보상 여부는 폐하, PaCO2, HCO3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경우는 폐하는 아직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반대 기전이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올 텐데요. 이따 검사 결과를 보면서 다시 살펴볼게요. 그리고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되면 폐하가 보상이 완료되었으니까 정상 범위로 돌아오겠죠. 이렇게 폐하는 정상 범위로 돌아오지만 PaCO2나 HCO3가 보상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아직 비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상 완료 상태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폐하가 정상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7.40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호흡성 산증을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요. 호흡성 산증이니까 폐하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해요? 7.35 이하일 거죠. 그리고 호흡성 산증이니까 CO2는 어떻게 될까요? 45보다 높아져 있겠죠. 그리고 보상을 하려고 하면 지금 폐에 문제 있는데 폐의 문제를 보상할 때는 신장에서 보상을 하게 될 거예요. 신장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HCO3로 보상을 해야지 되죠.
지금 보니까 산증이에요. 산증을 보상하려고 하면 염기를 더해줘야지 되잖아요. 염기 성분을. 그러면 염기 성분은 정상보다 높아지는 상태가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pH가 7.33이에요. 산증이죠. 우선은 산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PaCO2를 분석을 해봤더니 60mmHg네요. 35보다 높아져 있으니까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씻어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호흡성 문제예요. 만약에 HCO3를 다음에 분석을 할 건데 이게 22에서 26 사이에 정상이 있다라고 하면 보상하지 않은 호흡성 산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봤더니 HCO3가 28ml 이큐발런트예요. 26보다 높아져 있는 거죠. 더 알칼리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제는 호흡성 산증이었었는데 신장에서 염기를 보유함으로써 산증을 보상해서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보상 중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호흡성 산증 보상 완료 상태는 호흡성 산증이니까 pH는 원래는 실제적으로는 정상보다 낮아야지 되니까 7.35 이하여야지 호흡성 산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호흡성 산증이니까 CO2는 35보다 이상이어야지 되겠죠. 높아져 있는 상태가 호흡성 산증이다 라고 볼 거야. 그리고 보상 중이라고 하면 HCO3는 이상이 있겠죠. 어떻게? 염기가 많아야지 되니까 26보다 높아져야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라면 보상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보상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pH가 정상 레벨로 돌아와야지 된다 했어요. 7.35에서 7.45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보상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pH가 7.38이에요. 정상 레벨이네요. 그리고 PaCO2는 60mmHg예요. 산증이네요. 그쵸? 45보다 많으니까. HCO3는 30ml 이큐발런트예요. 이것은 염기성 알칼리증이에요. 이때 볼 때는 pH가 정상인데 이게 산증에 가까운지 알칼리증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라고 그랬죠. 7.40이 중간이잖아요. 7.35에서 7.45의 중간은 7.40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7.3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산증에 가까운 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혈중 문제는 산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PaCO2와 HCO3를 보니 산증하고 맞는 것은 PaCO2죠. 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던 산증이었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알칼리증이 보상을 해서 지금 보상이 완료돼서 pH가 정상이 된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ABG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pH는 7.30이고요. CO2는 55, 그리고 HCO3는 24입니다. 우선 pH를 보니까 7.35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산증이죠. 그리고 55mmHg는 CO2인데요. CO2가 45mmHg보다 높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경우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축적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산증이죠. HCO3는 22에서 26이 정상인데 24예요. 정상 레벨이죠. 그러면 두 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산증인데 PaCO2가 축적돼서 산증이 되었으니까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레스피레이토리 엑시도시스인 호흡성 산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HCO3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는 현재 상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설명에 써놨어요. pH는 7.30이고 PaCO2는 55mmHg로 증가를 했다. 두 개를 연결해 봤더니 PaCO2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성이 원인임을 알 수 있어요. HCO3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는 pH는 7.50입니다. 그리고 PaCO2는 30이고요. HCO3는 24입니다. pH를 먼저 보는 거잖아요. 7.50이고 7.45보다 높으니까 알칼리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PaCO2는 30이에요. 원래 35부터 45까지가 정상이기 때문에 35보다 적어져 있네요. 이산화탄소가 체내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 있는 것도 알칼리라고 봅니다. HCO3를 봤더니 24예요. 22에서 26이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레벨이죠. 이렇게 여기 하나가 정상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현재 상태죠. 폐하고 연결을 해봐서 폐하가 지금 PaCO2하고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호흡성 문제가 있는 거고, 알칼리증이기 때문에 호흡성 알칼리증, Respiratory Alkalosis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HCO3가 정상 레벨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은 하지 않는 상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7.30이에요. 7.35와 45 사이가 정상인데 30보다 35보다 낮으니까 이것은 엑시도시스가 되겠죠. 그리고 PaCO2가 30이에요. 30mmHg니까 알칼리증이네요. 그쵸? 이산화탄소가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HCO3를 봤더니 16이에요. 산증이네요. 그러면 연결되는 게 폐하하고는 HCO3가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대사성이라고 문제를 볼 수 있겠고요. 대사성인데 산증 연결이니까 산증이죠. 산증인데 봤더니 PaCO2가 정상 레벨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상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대사성 산증인데 이것을 염기를 많이 보유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니까 알칼리증이죠. 알칼리증이 올라가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성 산증을 보상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폐하는 7.33입니다. 산증이죠. PaCO2는 60mmHg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어져 있는 거니까 산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HCO3는 30mm 이큐발런트니까 HCO3는 20에서 26까지가 정상인데 26 이상이잖아요. 높아져 있으니까 알칼리증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합쳐보게 되면 산증인데, 산증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PaCO2 분합이죠. PaCO2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인은 호흡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호흡성 산증이 생겼었는데 이 호흡성 산증을 보상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HCO3를 제흡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호흡성 산증인데 HCO3를 보유함으로써 보상 중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사례에서는 폐하는 7.37입니다. 7.37이면 정상이죠. 그쵸? 7.35에서 7.45까지가 정상이니까요. PaCO2는 30mmHg네요. 그러면 혈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알칼리증이잖아요. 그리고 HCO3는 18mm 이큐발런트예요. 22보다 낮아져 있으니까 산증 상태네요. 18이면. 이런 상태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우선 이 폐하를 정상이지만 7.40을 중심으로 보라고 했죠. 7.40을 중심으로 보면 7.37이니까 산증에 가깝습니다. 그쵸? 그러면 산증하고 PaCO2가 연결되는지 HCO3가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HCO3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원인은 신장이 원인인 거네요. 메타볼릭이 되겠고요. 대사성이고 산증입니다. 그런데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킴으로써 대사성 산증을 보상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폐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대사성 산증이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통해서 완전히 보상을 완료한 상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폐하가 7.42입니다. 정상이네요.
그죠? PaCO2는 30mmHg니까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PaCO2가 부족한 상태는 우리는 알칼리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HCO3가 20ml 이큐발란트예요. 20ml 이큐발란트라고 하는 것은 22보다 낮아 있는 상태니까 산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폐하랑 HCO3나 PaCO2랑 연결해 봤더니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럼 폐하가 정상이니까 폐하를 7.40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 봐야지 되죠. 7.40을 중심으로 40보다 좀 많으니까 알칼리증에 가깝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하하고 연결되는 것이 뭐예요? 네, PaCO2네요. 그러니까 원인은 레스피레이토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원인은 호흡성이고 그래서 알칼리증이기 때문에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리증이라고 하는데 몸을 산성화해야지 알칼리증을 보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HCO3는 염기를 배출을 해야지 몸이 산성화될 거 아니에요. 신장에서 HCO3를 배설을 해서 22 정상보다 낮아져 있는 20ml 이큐발런트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하가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에서 신장이 바이카보네이트를 배설함으로써 산성도를 높이고 호흡성 알칼리증을 보상 완료한 상태. ABG의 분석 방법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ABG 분석을 할 때 산소화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동맥혈 산소 불합임 PaO2와 산소 포화도인 SaO2를 평가해서 산소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염기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첫 번째로 폐하를 확인해서 산증인지 알칼리증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원인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PaCO2를 보고 레스피레이토리의 문제인지 확인을 하고요. HCO3 중탄산염을 확인해서 대사성 문제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씩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상하지 않고 현재의 ABJ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 몸은 이렇게 산증이 되거나 알칼리증이 되게 되면 항상성에 의해서 원래 정상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기전들이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상 상태를 세 번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상 중인 상태일 때는 폐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이고요. 만약에 산증이라고 하면 다른 쪽의 반대 기전으로서 알칼리증으로 변하고 알칼리증이라고 하면 다른 쪽의 반대 기전이 산증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는 폐하가 정상이 된 상태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산증에서 온 건지 알칼리증에서 온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폐하를 7.40 가운데에서 중심을 주고 산증인지 알칼리증인지를 확인하고 PaCO2와 HCO3가 비정상일 때 이 비정상 중에서도 폐하와 연결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맥혈 가스 분석 ABJ 판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